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지난밤에는 땡큐 CPI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딱 이 시간에 조금 밀려가던 우리 시장의 반등 트리거가 CPI가 돼주기를 조금 바라봐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확히 그 말대로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들어닥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심을 할 수 없는 건 그 이전부터 보여줬었던 좁은 박스권에서의 상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력을 더 장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우려감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오늘 방송에서 같이 한번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둔화된 6월 CPI와 또 주요 대형 은행들의 호실적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특히 이 완화된 CPI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완화했고요. 국채 금리를 하락으로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이 주요 은행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융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이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은 물가 둔화라는 호재와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시에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 안에서도 방향성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CPI가 발표됐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SEC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예상치였던 0.2% 하락보다 그 하락의 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폭은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컸는데요.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근원 CPI까지도 전월 대비 또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덕분에 물가 발표 직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했고요. 주가지수 선물도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에는 6만 5천도 뚫어내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물가 둔화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이 꽤나 컸던 만큼 또 최근에 중동 긴장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재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 흐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졌지만 향후 금리 경로는 추가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 또 유가 흐름에 조금 좌우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추가적으로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지난 6월 말부터 구조가 조금 복잡한 가상자산 ETF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심사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면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심사 대상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혼합형 등 복잡한 구조의 가상자산 ETF가 포함됐는데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또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심사가 일단 기관의 자금의 유입 통로라고 볼 수 있는 ETF 시장을 다소 위축시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단기 상승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또 이 심사 기준 강화 여부에 따라서 승인 대기 중인 다수의 신규 가상자산 ETF가 반려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SEC 심사 결과가 이 투심과 또 기관 자금 유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떤 가상자산의 ETF들이 도마 위에 오르는지 여러분이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거의 대다수가 짙은 녹색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은 6만 4천 달러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아침에는 6만 5천 달러 또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약간 밀린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거의 4% 가깝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800달러에서 멀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나 분위기가 달라졌죠. 짙은 녹색 띄면서 5.6% 상승, 1,878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1.1달러 회복해준 모습이고요. 그런데 솔라나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3% 넘게 오르고는 있지만 8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길이 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에서는 강한 상승이 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장 전반의 상승이 과연 오늘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위에 있는 상단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도 오늘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가능성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상단을 뚫어내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만큼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전문가 김동환입니다. 제 방송을 한 달 전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50K 중반까지도 갔었을 때 모두 다 내려간다고 했었을 때 유일하게 저는 매수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눌림의 롱 포지션을 계속 유효하다라고 제가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어떻게 수익을 보고 어떤 구간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노라고 외칠 때 전문가님 혼자 예스라고 외쳐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들려왔어도 전문가님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떨어지는구나 여실히 느껴지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앞으로를 또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실지 같이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이거부터 얘기를 조금 다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보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왜 올라갈 거라고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고 왔었던 이 차트인데요.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지금 추가적으로 테더 도미너스도 같이 들고 왔었죠. 이제 제가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세 가지 부분을 항상 늘 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을 이제 기준점을 잡아라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눌림은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제가 체크해드렸던 이 세 가지를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눌림목의 롱 포지션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 눌림에 대한 기회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제 매수 기회를 확인하는 것도 같이 동일한 말인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매물대 적응 구간이 64에서 65K라고 제가 체크를 좀 해드렸었죠. 지금 구간에서 지금 좀 저항을 맞고 쉽게 못 뚫고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네. 일단 제가 목표로 제시했던 64, 65K까지는 충분히 왔기 때문에 제가 태도 도미넌스도 이제 체크해드린 것처럼 매수에 대한 근거가 중요한 만큼 이번 주도 지금 굵직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기준을 잡도록 제가 좀 체크를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방송에서의 자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우리가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가져가야 되나 명확하게 조금 제시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매물대가
K가 적은 구간인 64에서 65K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정확히 지금 64에서 65K 이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달라진 시장 분위기 안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새롭게 조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흐름을 그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열심히 올라오기는 했어요. 밤사이에 진짜 갑자기 힘있게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면 그만큼 또 불안감도 생기잖아요. 앞으로를 어떻게는 보실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제 CPI가 하회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몰렸지만 아직은 조금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그쵸. 하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달 동안 이제 하락 행보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현재는 그 하락 장세를 뚫으려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상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단기 하락 움직임은 대부분 눌림목의 형태로 보여주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눌림목에서 이제 롱 포지션이 유효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뚫어만 준다면 위로 많이 열리는 좋은 움직임을 조금 들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64.8K의 안착 시에는 윗구간인 66이나 67.2까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꼭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정들은 저희가 뭐 오늘도 지금 PPI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에 이제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이게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는 이제 여기 구간까지 저희가 목표를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상 숏 포지션이 손익비가 더 좋겠죠. 손익비 부분은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어쨌든 제일 좋은 구간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준비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런 관점들이 실시간으로 다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장을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 관점대로 기준점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의 단기 전망을 같이 한번 짚어봐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은 64.7K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매수함에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64.8K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는 66에서 67K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마냥 위로만은 바라볼 수 없다. 손익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는 걸 바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일주일 사이에 이런 급변하는 모습들이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는 방송 시간 아닐 때도 꼼꼼하게 대응 전략들 챙겨주고 있으시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의 코인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님이 항상 주식 시장도 더불어서 살펴봐주고 있으시거든요. 지난번에 또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조금 점쳐봐 주셨었는데 어떻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지금 이제 큰일 난 게 있습니다. 지금 큰일이 이게 났나요? 비트코인은 조금 상승이 났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오.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주식 좀 봐달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기준점을 지금 가지고 조금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팍스경제TV 6월 24일 저희가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코스피 이제 차트를 들고 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수익을 줄 때는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계속해서 투자 관련된 방식, 반익, 반봉 기준점을 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절반은 익절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본절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6월 24일 날 보면은 제가 이 8,000선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눌림이 강할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을 제가 브리핑을 조금 도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코스피 차트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제 자 8,000선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해드렸던 부분이 지금 내려와 있던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7,100선이 무너지면 아래로는 특별한 매물 없이 올린 만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브리핑을 조금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면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지금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부분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게 만스피라고 했었죠. 사람들 그쵸. 사이에서. 이제 만스피를 외쳤던 구간에서는 사실 한 31% 정도 이제 지금 조정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뒤늦게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이 이제 조금 곡소리가 나는 지금 시기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코스피는 단기간에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제 7,100이랑 7,300선에서는 들어와야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회복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정보방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테도 도미넌스, 코스피, 코스닥까지 제가 봐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상 지금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물려서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게 들어보시면은 사실상 조금 어떠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관점대로 기준점을 가져서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조금 불편했던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랑 기준점 없이 투자하시는 거는 사실상 정말 차이가 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장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종목방에서 제가 드리는 브리핑이라든지 관점 공유를 다 받으셔가지고 좋은 구간에서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다방면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정보방 안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더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스피까지 친절하게 짚어주셨죠. 기준점을 잡아보자 늘 강조를 하시는데 코스피 기준 7,100에서 7,300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여기에 기준점을 잡아두시고 여기를 회복하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또 주식이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 이 안에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저희 방송에서 히든 주식 종목까지 공개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일단 많이 내려온 만큼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은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히든 주식 종목도 오늘 또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간적인 방송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맞죠? 정말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여기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올랐을 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상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눌림목에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익비를 많이 따지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현재 지금 매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어차피 이탈 시에도 어차피 마이너스 10% 안팎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DCA 전략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준점을 갖고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혼자서 기준점 없이 매매하시는 분 많으시고 사실상 주변에서 지금 수익 났다는 걸로 해가지고 도박 형식으로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십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상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종목방에서도 제가 현재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같은 것도 같이 공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주식 종목부터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조금 유효해 보이는 구간에 도달한 상황이다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정확한 타점은 정보방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보방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코인 얘기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 코인은 한 주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 이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도 뭐 갑자기 이번에 오름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 날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상승을 바라보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다가 롱 포지션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시장이 사실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 보는 곳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리를 어떻게 잡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체크해 드렸던 것도 사실상 이 손익비를 따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들고 왔었던 종목은 이제 비트코인 XB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15%까지 올랐지만
저는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사실 판단했습니다. 아쉬우셨나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가 항상 팔 수가 없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는 반익 반본 전략으로 지금 수익이 났던 부분이고 절반은 지금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행히도 어차피 절반을 들고 갔을 때 여기에서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본전에서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시면은 어쨌든 다른 쪽으로 이제 수익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도 제가 히든 코인을 들고 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타점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종목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도 오늘 히든 코인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 비트코인 SV였는데요. 사실 시장 상황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 안에서 반익 반분의 전략으로 10%의 수익이라도 낼 수 있었다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 때 먹고 나오자라는 전략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으시니까요. 오늘의 히든코인에 대한 전략도 함께 하시면서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가 아쉬웠다면 이 아쉬움을 조금 떨쳐낼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코인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차트를 보고 좀 준비하는데요.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상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히든 코인을 들고 올 때 차트 같은 경우에는 펌핑이 나오는 자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대부분 동일할 겁니다. 맞아요. 지금 또 사실상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네. 시장 자체가 많이 좋죠. 그쵸. 그리고 비트코인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알트에 대한 이제 주도주를 잡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잘 버텨주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사실 상승 구간에서 비트코인보다 차트가 더 좋습니다. 네. 이런 차트를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저는 2호 차트라고 부르거든요. 이제는 올해 차트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 사실상 지금 손익비로 따졌을 때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상승 쪽으로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 아침에 체크했을 때 지금 한 1.5%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기준점을 가지고 DCA 전략으로 제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상하는 수익률도 당연히 10% 이상에서 반익 반본 전략으로 그대로 들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고 어떤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주 히든 코인부터 받아보시면서 차근차근 움직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히든코인 만나봤는데요. 사실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 여태까지 가져오셨던 히든코인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오를 차트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정확한 타이밍, 자세한 타점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좀 다방면에서 살필 수 있게 도움을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딱 주의해야 될 점만 보시면은 급등 추격 매수 금지고요. 손절 라인과 분할 매수 개입 필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오늘 방송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지 중심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냥 어차피 손절가를 들고 가면 정말 좋겠지만 손절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랑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기준점은 제가 방송 직후에도 정보방에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기준점도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